토론회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주 녹색당의 공동 운영위원장 부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 제목은 한화우주센터 무엇이 문제인가이죠. 최근 그 제주 해상 남쪽 해상에서 로켓 발사가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도대체 제주 사회에 혹은 제주의 군사화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좀 그 문제들을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고 특히나 한화라는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산 기업인데 2024년 한화의 100년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주산업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옛 탐나대 부지에 한화가 위성 공장을 만들어내는 우주센터를 짓는다는 것이 제주에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그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 토론회를 준비해준 단체들은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우주 군사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주 녹색당입니다. 그럼 일단 먼저 오늘은 발제를 두 분이 해주시게 될 겁니다. 이제 최성희 선생님께서 한화우주센터 건립이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주실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이신 김순애님께서 탐나대의 한화우주센터가 건립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일단 발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 이슈가 사실은 엄청 낯선 이슈잖아요. 로켓 발사가 우주산업이 제주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 우주 군사화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11월 7일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이유가 두 가지 기사 때문이었어요. 기자분들이 써주신 두 가지 기사였는데, 첫 번째가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한화우주센터가 지금 탐나대 부지에 지어지려고 한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있었고, 두 번째 기사는 제주 해상에서 국방부가 로켓 발사를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기사는 아주 다른 기사처럼도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막상 마지막 현상이 드러난 현상을 봤을 때는 12월 4일에 국방부의 그 발사체에 한화의 위성이 실려서 쏘아 올려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거죠. 더더군다나 그 위성 발사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탐나대 부지에 한화의 위성 공장이 세워질 경우에, 그리고 국방부와 지금 용역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데 2031년까지 100기 이상의 이런 소형 인공위성들이 계속 쏘아 올려질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군사적으로는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는 11월 7일에 그렇게 텔방을 만들자마자 11월 10일에 제주도정은 한화우주센터 건립을 조건부로 승인해버려요.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11월 20일에 그 제주의 서쪽 바다에서부터 발사체가 이동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11월 21일에 북한의 첫 정찰 위성이 미국의 반데버그 기지에서 쏘아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바로 다음날 미 핵잠수함이 강정 해군기지에 입항을 했고, 그리고 일주일쯤 뒤에 로켓이 발사될 예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리고 12월 2일에는 남한에서 북한의 첫 위성 발사는 북한에서 했죠. 남한에서 첫 군사 정찰 위성이 그 4.25 사업의 일환으로 1호 위성으로 발사됩니다. 앞으로도 5개의 위성이 계속해서 발사될 거고 4월에도 이제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12월 4일, 5일 날씨 보면서 로켓의 위성이 쏘아 올려지게 될 거다라는 그런 문자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1시 30분경에 그 주민들에게 문자가 왔어요. 2시간 내에 로켓이 이제 발사될 거니까 주의해라, 조업에 주의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나 현장에서 느꼈던 분위기는 정말 좀 놀라웠습니다. 어떤 직원이 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여기서 이제 로켓이 발사될 거니까 좀 구경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로켓 발사 현장에서 봤을 때 그 굉음뿐만이 아니라 그 시커먼 발사체에서 나오는, 사출구에서 나오는 그 시커먼 구름들이
이렇게 퍼지는, 구름처럼 하늘 위로 퍼지는 그 모습을 목격했는데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목격한 분 계신데, 수시간 후에는 눈도 따갑고 목도 따갑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들에게 구경하세요 할 만한 그런 일인가? 정말 도정의 그런 좀 안일한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전해주기보다는 그냥 급급하게 이렇게 정보를 좀 덮는 느낌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서든 이 우주산업에 대해서 장밋빛으로 그려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자리가 제주 도민들께 이 우주산업에 대해서 대기업 한화가 안보 문제에, 우주산업 문제에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그 우려를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아까 제가 탐나대 부지라고 말했는데, 하원 마을 분들이 공동 목장으로 사용하던 그 터를 지금 제주도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여기를 뭐 수목원으로 만들어 볼까, 교육장으로 만들어 볼까 공론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갑자기 우주 위성을 만드는 공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결정들이 지금 결정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과 절차는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었지만 이 중요한 사안들을 좀 머릿속에 각인해 주시고,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최성희 선생님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오늘 날도 안 좋은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공동주체로 되어 있는 제주녹색당,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우주의 군사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 세 군데에 어쩌다 보니까 다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우주 문제 전문가가 결코 아니지만 한 짧지 않은 기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주 문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제 심지어 이제 제 남친에게 이야기하면, 너는 여기 지구에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왜 우주까지 신경을 쓰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치 먼 곳에 이슈만 파고드는 사람처럼 좀 그렇게 이상하게 또 보여졌던 게 또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 근거를 갖고 있었는데, 이 우주 문제가 결코 지구 문제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지구의 군사를 막기 위해서는 우주의 군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지만 친구들에게, 주위 동료들에게 이 우주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이 우주 산업과 우주 군사를 통해서 내오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자 라고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이름에도 선명하게 있는 이 하나우주센터가 제주에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경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고, 더구나 이 하나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무기자본 아닙니까?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무기 협약을 맺은 바로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쟁 무기 자본 하나가 제주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센터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더 이상 우주가 우리와 멀다라는 이름으로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렇게 짧지만 같이 나누어 보고, 우리가 같이 질문하고 토론해야 될 의제들이 무엇이 있겠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사회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아마 뉴스에서 엄청 많이 떠들었습니다. 지역신문, 중앙신문 막론하고 엄청 많이 떠든 게 뭐였냐면 12월 4일 하나시스템 소형위성 제주 해상에서 발사. 그것이 온 그 디지털 언론, 온 지면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혹시 그 기사를 못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모든 그 뉴스와 모든 언론에서 이것에 대해서 떠들지 않은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럼 한 번쯤은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보신 분도 있고 아마 기억이 못하더라도 얘기를 하면 아마 이제 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언론에 많이 보도화되지 않았던 것은 이 하나 시스템 소형 위성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결코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현장에서 그 경악스러운 로켓 발사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제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온몸으로 정말 소름 끼치게 떠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따 토론 시간에 그 발사를 목격했던 분들이 그 목격 체험도 같이 나눠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지금 그런 발사대가 어디 있느냐. 저 사진을 보면은 맨 오른쪽 위에 조그만 이상한 점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그게 해상 발사대고요. 지금도 화순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12월 달에 화순항에 가보니까 높이가 한 5층짜리 건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저것이 위치한 거리가 해안에서 겨우 4km밖에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4km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해상 발사가 해안으로부터 극히 가까운 곳에서 발사가 되었었고, 이때 피켓을 들고 온 사람들 배너를 글씨가 안 보이니까 좀 읽어보면 현수막에는 제주에 재앙이 될 하나우주센터 건립 철회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피켓에는 제주를 항공우주 전쟁섬으로 만들 하나우주센터 백지화하라. 생존권 위협 환경 파괴 군사 중과 우주산업 중단. 9.19 남북군사 합의 준수하고 적대적 관계 종식하라. 자본에는 이윤, 민중에겐 죽음. 군비 경쟁, 우주 군사화 중단하라. 전쟁 무기 기업 하나 시스템 반대, 로켓 발사 반대, 제주 군사 반대, 이런 피켓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 피켓을 직접 쓰신 분도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발사의 현장이 어땠는지 동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느 뉴스에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분은 이제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1시 반경에 문자를 받으셨어요. 1시 반경에 지금 로켓이 2시간 내에 발사할 것이니까 제주도민분들 그렇게 알아주세요 라는 문자를 받고, 이게 뭐냐, 제주도민들을 그렇게 안전을 고려했다라면은 2시간 전에 발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또 한 가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 문자가 전달되지 않았고, 도민들에게 문자가 다 전달되지 않았고,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문자가 갔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도민의 안전을 염려했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문자가 가야 되고, 몇 시간 전에 사람들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문자가 가야 됐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해상 발사가 어떠한 환경적 위험을 가져올지 그것에 대해서 보도가 사전에 있었어야 됩니다. 기억해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가를. 그래서 이 영상에서 다 틀지는 않고요. 제가 이게 6분짜리여서 너무 길기 때문에 한 그 발사되는 장면부터 틀려고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지시면에 여러분 근데
로켓이 발사할 때 어떻게 구름이 형성이 되는지, 지상의 그 지표면의 구름과 올라갈 때 어떻게 배출가스가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관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검고 붉은 그 연기가 폭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검은 연기가 하다가 이제 하얀 구름으로 바뀌었죠. 예. 안전을 왜 그러냐?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나라 그 학자들의 논문에도 없는데요. 영국의 경우 해상 발사 전에 어떠한 점들이 고려될 것인가 라는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논문이 사실은 굉장히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 쓴 논문이기 때문에 별로 추천할 만한 논문은 아닌데도 제가 놀랬던 것은 뭐냐면은 환경영향 평가 대목이 있고요. 이러한 해상 발사가 일어날 때 콘크리트 분진이라든지 그런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양과 심해 생물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평가되어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이러한 사전에 해상 발사에 대해서 염려하고 언급하는 글들 있었나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 검은 구름이 한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을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로켓이 동쪽으로 날아갔어요. 그 지구의 그 자전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이 로켓이 그 물리학적인 그런 근거에서 잘 쏘아 올려진다고 그러는데 이곳의 동쪽이 어디였냐면 강정마을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었는데 나중에 강정에 계셨던 분들의 그 목격담을 들으니까 유리창이 흔들려서 너무 무서워서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셨대요. 여기에서 강정은 차로 한 30분 걸리는 거리죠. 오히려 이 현장보다도 이 강정이 더욱더 소름이 끼쳤다라는 그런 목격담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뒤로 가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언론에서 몇 가지 강조된 단어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식으로 의제를 잡을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제 몇 가지 단어들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단어가 아니라 정부의 단어입니다. 정부가 어떤 어휘를 쓰는지 한번 봅시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그러니까 국방부 기관이죠. 고체추진 발사체, 궤도진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여기서 전쟁무기 기업은 이제 저희의 언어입니다. 그 붙인 것 뿐이에요. 하나 시스템의 합성 개구 레이더 소형 위성 발사체가 발사되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우리가 파악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어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점은 뭐냐면은 국방부,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개발 중인 발사체 및 궤도진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자본이 그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하나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와 기업이 같이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용어에 의하면 민관 또는 민군 협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서 민은 기업, 자본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조그만 글씨들을 보시면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 축적된 우주산업 기술이 민간 기업들의 도전을 통해 국민의 편의 안전을 활용될 수 있는 더없이 감사한 일. 바로 이게 민군 협력으로 되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하나 시스템은 민간 주도의 위성 개발, 제조, 발사, 관제,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즉 위성 개발과 발사뿐만이 아니라 관제 서비스까지 나가며 더 가서 K우주산업 대표 위성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또 이들의 언어를 봅시다. 이 발사는 7월, 그러니까 2023년 7월 하나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 간 제주민간우주산업 육성 MOU 체결을 통해 제주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건 하나시스템 보도 자료인데요. 2023년 7월 6일 제주도정과 MOU를 맺었을 때 보도 자료에 나온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은 제주도의 위성개발 제조시설인 하나우주센터 구축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 우주센터가 위성개발 제조시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요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왼쪽에 보이는 작은 그림이 바로 하나시스템이 만들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우리가 보통 만화나 그 구글 검색에서 보는 위성과는 좀 다르게 생겼죠. 굉장히 슬림하고 현대적이고 첨단 이미지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성하면은 날개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보통 태양광 전지판이거든요. 근데 이 위성은 위성 본체와 태양광 전지판과 카메라가 모두가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왜 노트북도 이렇게 좀 기술이 발달하면 슬림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슬림해져서 나온 최신형 싸 위성. 이 싸 위성은 합성 계구 레이더 위성은 무엇에 좋을까요? 이것은 전천후 어떠한 날씨에도 지구를 관측하고 정찰하는 것이 가능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싸 위성입니다. 네, 바로 강정이 아니라 제주에 지어질 이 하나우주센터가 바로 이러한 민군 협력과 그리고 이러한 위성을 만들 목적으로 세워졌다라는 것, 예,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의 입장, 그리고 이제 그 제주도정이 2024년 7월 6일 그 하나 대표와 이제 그 MOU를 하면서 그 어성철 하나 대표이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시스템은 제주도에 우주산업 전초기지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강소기업들과 함께 제주도가 민간 우주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우주산업이 2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허브 우주산업에 그냥 우주산업이 아니라 허브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산업 전초기지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 전초기지는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인데 어디에 구축해요? 제주도에 구축합니다. 자, 이런 말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오른쪽의 사진은 7월 6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어성철 하나 대표이사가 MOU를 체결하고 하나시스템의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캡처한 것입니다. 자, 우주산업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주산업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무슨 어떤 웹사이트에 나온 것인데, 이거는 위성산업 체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아마 프린트에서는 잘 안 보실 텐데, 우주산업은 크게 비위성산업과 위성산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예, 그래서 위성산업이 전체 우주산업의 약 73%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비위성산업은 그 나머지인 약 30%를 차지하겠죠. 자, 그러면은 어성철 하나 대표가 얘기한 우주산업, 그 중에서도 위성을 제조한다고 했으니까 이 위성산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은요, 우선 위성체를 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체를 제작하는 사업이 있고, 위성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 있고, 지상 장비를 이제 또 만드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위성 산업의 첫 번째는 위성이겠죠. 뭐니 해도. 근데 위성이 혼자서 올라가진 않잖아요. 발사체에 탑재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성이 있고 발사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쏘아 올라가면 뭐해? 지상에서 그것을 관제하고 정보들을 해석하고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성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성 서비스를 할 지상 장비들을 또 세워야 되겠죠. 뭐 레이더도 세워야 되고 안테나도 세워야 되고 이것이 모두 다 위성 산업입니다. 그리고 비위성 산업은 요즘 그 스페이스X의 그 우주여행 뭐 블루 오리진의 우주여행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위성을 쏘아 올리지 않지만 우주와 관계된 우주여행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것들을 포함해서 위성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산업들을 말하는데요. 예, 여기에서 그 위성 그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가 뭐 그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통신으로는 TV, 전화, 항공, 해상,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용도에는 뭐 원격 탐사, 재해 경감, 기상학, 변화 감지, 지구과학, 우주과학, 국가안보, 농업, 지원 여러 가지 이제 그 용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주산업 그럼 그거 필요한 거네. 보니까 우리 농업에도 도움이 되고 기상재해도 도움이 된다는데 이 우주산업을 반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거는 너무나 그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올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지 않을 것은 이것이 국가 안보, 즉 국방과 또 관련이 있다는 점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위성 산업은 민군 용도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위성 산업은 즉 우주 산업은 민군 용도로 쓰이는데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쏠까? 아, 그러면은 민간 위성만 쏘면 되잖아. 민간용의 목적만. 그 하나 우주센터에서 민간용 위성만 만들면 그게 뭐가 문제야?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안 쏘면 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 왜 문제인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어디에다가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하는지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요거 왜 갑자기 저렇게 전문적인 그림을 들고 나와서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저는 사실 이거 볼 때마다 되게 짜증나거든요. 내가 왜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이 저런 것까지 보고 있어야 되느냐 말이야. 너무 싫습니다. 근데 이해를 하려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 한반도 위에 저궤도라는 단어가 있고 그 위에 중궤도라는 단어가 있고 더 그 위에 정지궤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좀 약간 성가시지만 이해해보고 갑시다. 저궤도는 지구 표면으로부터 궤도들 중에 위성이 쏘아올리는 궤도지 중에 가장 가까운 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200에서 2000km라고 하는데요. 그걸 통과. 너무 짜증나 숫자 나오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맨 멀리 정지궤도는 약 36,000km.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근데 위성을 각자 쏘아올리는 위치가 틀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여기서 졸지 말고 같이 이해합시다. 자, 하나가 쏘아올리는 위성은 여기서 어디에다 쏘아올릴까요?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저게도 아, 네. 네, 이미 예습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궤도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 쏘아 올리는 거예요. 왜요? 왜? 정찰과 관측에 좋습니다. 저궤도는. 즉, 군사적인 목적으로 너무 좋아요. 저궤도가. 그런데 여기에서 저궤도만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정지궤도의 조기경보위성이라든지 기상위성의 통신위성 그래서 다 활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은 바로 이 저궤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다 까먹으셔도 저궤도 오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뉴스에 종일 줄찬 저궤도 이야기만 나옵니다. 하나 시스템이 쏘아 올릴 위성들은 이 다 저궤도에 포진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옆에 그림을 보면
잘 안 보이는데요. 하나의 야심이 여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얘기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한국의 누리호 등 우주 발사체를 책임지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위성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이윤을 벌고 주가를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은 달 탐사를 할 것입니다. 즉 앞으로 우주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가 책임지고 이윤을 올리고 주가를 올린다. 그 우주센터가 하나가 위성을 쏘아 올릴 그 우주센터가 위성을 만들 우주센터가 바로 이 제주의 강정에서 10분 거리에 세워진다. 그 연관성을 같이 생각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주황색 그물망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녹색의 그물망이 있지요. 이거는 이미 미국에서 실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궤도에 위성을 막 쏘아 올리니까 마치 지구를 저렇게 마치 거들 쌓은 것처럼 저렇게 저궤도가 위성들로 다 포진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의 비전이고요. 그 옆에는 블랙잭이라고 그래서 미국 저궤도에 수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미국 국방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결코 독창적이지 않아요. 늘 미국 따라가려고 바쁩니다. 그렇죠? 네, 저궤도에 쏘아 올리는 이유는 바로 미국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리호 아시죠? 누리호. 예, 2021년부터 세 차례 쏘아 올렸는데요. 이때 언론에 나왔던 게 뭐냐면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어휘가 반복되냐면 뉴스페이스라는 어휘가 반복되었는데요. 이 뉴스페이스는 뭐냐? 기존의 정부 주도였던 것을 뭐예요? 민군 협력. 기업으로 기업 주도로 가도록 이전하는 그 단계를 이들은 뉴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뉴스페이스의 골자는 민군 협력이고 앞으로 기업이 주인되어서 이 우주 산업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 선두가 되는 기업은 무기 기업입니다. 그렇죠? 연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이 우주 산업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우주 산업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과기부에서 2031년까지 약 100개 이상의 초소형 위성을 개발한다. 근데 그 중에서 약 40여 개가 관측과 정찰 위성입니다. 이 초소형 위성들이 바로 저궤도로 쏘아 올려질 위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리호가 보통 과학적인 목적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2022년 6월 누리호가 실제 위성을 700km 우주 궤도에 안착시키자 제일 좋아한 건 누구였을까요? 군이었습니다. 군은 그러면 우리 이제 군사용 목적에 초소형 군용 위성들 앞으로 발사할 수 있겠네. 우리 자체 발사체 이제 개발을 잘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우주센터로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만들 관측과 정찰 위성 44기를 누가 만들고 싶어 합니까? 하나 시스템이 만들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제주에 세울 우주센터에서. 이제 좀 연결이 되십니까? 예, 제가 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졸음이 오시면 부디 손을 들어주시고 네,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저게 뭐야? 아무리 무기 자본이 만드는 그 우주센터라고 하더라도 민간 목적이면 군사용 목적이 아니라 민간 목적이면 그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간용 위성을 만든다고 합니다. 절대로 군사적 목적의 위성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그런데 하나가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뭘 만들어요? 군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체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즉 민간용 위성이냐 군사용 위성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들은 민간용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군 네트워크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체계는 무엇을 말하느냐? 언론에 의하면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체계는 제주에서 발사될 즈음에 나온 기사인데요. 육군, 해군, 공군의 전술망을 위성 통신망으로 고도화하는 것으로 미래 군의 다영역 동시통합 작전 수행을 위한 초연결 다계층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말 너무 어렵죠? 어렵지만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은 육군, 해군, 공군을 다 연결하는 고도의 통신망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민간용 위성으로 만드는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해군기지랑 연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저기 보시면 예쁜 노란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저기가 바로 강정에서도 보이는 차로 15분 거리에 우주센터가 만들어질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 탐라대학 예쁘지? 예, 그 전파 망원경이 당정에서도 맨눈으로 보입니다. 차로 15분밖에 안 걸리고요. 맨 왼쪽에 보시면 저희 친구가 찍은 건데 12월 18일 그러니까 약 2주 후에 강정 해군기지에 온 바로 그 문제 해상 발사대입니다. 그리고 저쪽 맨 끝에는 제가 우리 공소회장님 덕분에 갔는데 화순항이 세워진 그 해상 발사대를 씌운 것입니다. 이 해상 발사대가 움직여요. 바지선을 타고. 네네. 하나우주센터는 무엇과 연결된다? 제주 해군기지와 연결된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도대체 이들의 큰 그림에서 이 우주와 해군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주와 해군이 연결된다는 것은 우주와 바다가 모두 군사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얘기하는데 스마트라는 모든 단어가 붙는 말들은 이것이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맨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위성이 우주에 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위성은 지상국과 연결해서 인터넷에 연결되고 그리고 바다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 바다에는 이 심해저에 수많은 인공 모듈들이 깔려 있어서 이 인공 모듈들과 우주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 전투기와 군함까지 모든 정보를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으로서는 하나우주센터에서 만드는 위성이 어떠한 체계가 될지 이것이 해군의 전장망과 어떻게 연동이 될지 파악하기 위해서 발사대를 해군기지로 불렸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그림 역시 독창적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미국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미국이 하는 것은 다 따라 해야 됩니다. 왜요? 동맹이니까요. 왜요? 속국이니까요.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우주와 지상과 바다와 해상을 모두 연결하는 합동 전 영역 명령 및 통제를 세워서 바다에는 이지스 구축함을 띄우고 지상에는 사드를 설치하고 레이더를 설치하고 우주에는 위성을 띄우고 바다에는 아까 그림에 본 모듈들을 띄워서 모든 영역을 아까 다영역이라는 단데 모든 영역을 군사화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구상해 왔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자국뿐만 아니라 누가 필요합니까? 동맹도 바로 그러한 상호 협력에 의해서 기반 시설을 갖출 것을 미국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바라보는 제주의 미래는 결코 장밋빛이지 않습니다. 저기에서 검은 것들은 이미 설치된 군사용 또는 항공우주 시설들이고요. 빨간 것은 현재 건설 중인 그리고 그 꽃보라색은 현재 계획 중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2공항과 하나우주센터는 현재 계획 중인 꽃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건설 중인 것은
애월 수산봉의 레이더라든지 그다음에 한리무 상대리에 세워질 그 민간 지상 컨테 민간 지상구라든지 용수리 해상 발사장이 세워질지 장소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민간 기업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에 저런 해상 발사장이든지 있고요. 이미 세워진 시설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해군기지 항공우주박물관이 있고요. 항공우주박물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컨택 그 구조업에 있는 컨택 민간 위성 지상센터, 그리고 모슬봉의 모슬봉 레이더, 가장 오래된 시설 중에 하나죠. 그리고 화순항에 관리하고 있는 화순 해경에 관리하고 있던 해상 발사대. 우리는 언제 우리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었고요. 10년 전에 한 국제평화활동가는 이런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야, 너희 항공우주박물관 2014년에 제주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공군이 공동 창설해서 항공우주박물관 짓는다며, 야, 너희 제주 항공우주 전쟁선 되는 거 아니야? 야, 항공우주박물관, 항공우주 전쟁선을 위한 교육 100년 되게 아니야? 그렇게 우려했던 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아까 한림에 있는 그 상대리에 여기가 10개가 지금 세워지고 있고, 현재 지금 굉장히 부지가 넓더라고요. 현재 세워지고 있는데, 제가 12월 달에 여기 있는 분과 갔을 때는 약 2기가, 그때 회장님이 그 차로 해가지고 제가 덕분에 볼 수 있는데 2기가 세워지고 있고, 현재 이렇게 제주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곳들이 세워지고 있다. 이건 뭐 레이더인가요? 네, 레이더입니다. 10개가 세워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한국과 미국을 썼는데, 그러면은 한미 동맹과 한미 우주 산업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한미 국방장관 안보연례 협의회가 있었던 8일 이틀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한미 우주 협력 포럼이 있었고요. 그 다음날 한미 우주 산업 포럼이 있었는데, 그 한미 우주 산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양국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한미 우주 기업들의 상호 참여, 산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우주 분야 공급망 탄력성 강화, 지구 저궤도의 상업적 활용과 달 탐사 협력.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군사적이란 단어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 되겠죠. 우주 산업과 저궤도와 상업적 활용과 기업이라는 단어가 떴을 때 우리는 군사라는 것을 그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끝에 있는데요. 한 언론은 심지어 우주 기업들이 한미 우주 동맹의 키 플레이어로 떠올랐다. 즉 앞으로 한미 우주 협력, 한미 우주 군사 협력, 한미 1동맹에서 누가 주요한 주체자가 됩니까? 기업들, 무기 자본이 됩니다. 하나 시스템과 같은. 심지어 저는 이 기업을 잘 모르는데요. 국내 기업 스페이스맵은 미 공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우주물질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한국은 정부 간에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내세우고 한국의 기업과 미국의 공군이 협력하여서 우주 데이터를 맡기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환경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군사적인 면을 보았는데요. 우주 산업은 크게 군사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에 좀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아까 그 12월 4일에 로켓 기둥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면 처음에 그라운드 클라우드, 지상에 구름이 있었죠. 그리고 배출 기둥이 있었습니다. 배출 기둥이 있었고요. 그것이 처음에 그 고체 연료인데 검은색으로 가다가 이제 흰색으로 바뀌었고요. 이 그림에 의하면 바로 그러한 것들은
구름에 의해서 지상에 산성비로 내릴 것입니다. 즉 로켓 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분진들이 영양들이 우리의 몸에 피부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떠한 배출물들이 있냐면은요. 여기에서 고체 연료인데요. 12월 4일 날 제주 해상에서 쏘아 올려진 연료가 고체 연료거든요. 그래서 고체 연료는 어떤 연료인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류 여상에서는 가장 오래된 연료인데요. 여기에는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알루미늄 분반은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 고체 연료는 굉장히 싸요. 그리고 반응 속도가 엄청 빨라요. 저렴한 가격으로 엄청나게 추력을 발생하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에 좋아요? 군사 용도에 좋습니다. 고체 연료는 군사적인 목적에 아주 좋습니다. 추력이 좋고 값싸고 저렴하니까. 그러나 많은 환경에 피해가 되는 염소라든지 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알루미나 그름은 궁극적으로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기후재앙을 완화하는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4일 쏘아 올려진 위성은 그렇다 하고요. 12월 1일 한국의 첫 정찰위성이라 불리는 사이오사 위성은 고체 연료가 아니라 케로신이라는 연료, 등유에서 쏘아 올려졌는데 이것은 고체 연료와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것 역시 저렴하고 그 다음에 높은 추진 밀도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것 역시 고체 연료와 마찬가지로 그을음이라는 것을 발생시켜요. 이산화탄소, 그을음, 질소산화물. 그리고 이 질소산화물은 오존층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것이 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이 문장을 우리가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쏘아 올린 로켓이 펠컨 9라고 하는 것인데 엄청 크죠. 이것은 보잉 747 비행기 395대가 대서양을 건널 때 내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습니다. 즉 비행기 수백 배의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은 올라갈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갑니다. 네네. 그래서 중간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는 50에서 80km인데요.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26배로 올라갑니다. 갈수록 이산화탄소가 올라갑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저희 윤여일이라는 분이 이제 제공한 자료에서 좀 갖고 왔는데요. 요게는 프린트물이 없어서 요거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정리를 하자면 로켓 발사에 쓰여지는 연료는 이제까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고체 연료, 케로신, 그리고 액체 연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골릭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값이 싸면서 가장 군사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고체 연료, 값이 싸면서 그을음 많이 내는 거 케로신 우리 봤고요. 지금 보시면 짙은 미국, 기아나, 이란, 카자흐스탄, 인디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 이제 2019년에 발사한 그것의 이제 발사 수와 연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짙은 남색이 바로 케로신 등유입니다. 미국 제 맨 위쪽에 미국이 있죠. 예, 케로신을 엄청 많이 썼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가운데에 하이드로진이라고 썼는데요. 이것은 하이드로진은 이제 액체 연료를 포함하는 것인데 액체 연료는 상대적으로 조절이 어려우나 그을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덜 파괴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거 역시 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오존층을 파괴하는데 일조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라색이 아까 얘기한 고체 연료예요. 고체 연료 지금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많이 쌌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요. 그 그러니까 아까 로켓 연료에서 나오는 그 배출물들이 오존층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그 중에 가장 파괴시키는 물질들이 무엇냐, 그 학자들이 분석한 건데, 아까 질소산화물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배출되는 염소 역시 5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그 도표는요, 그 아까 얘기한 블랙 카본 그름이 어떻게 그 기후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지 또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도표입니다. 예, 이거 역시 프린트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봅시다. 미국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우주 산업이 훨씬 더 발달했겠죠. 용우님이 찾으신 자료에 의하면 그 미국의 그 케네디 그 우주센터는 서울의 면적보다 크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가 새 우주센터는 옛 탐나대학 부지의 약 그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확장한다면 제주도 전체로 번질까요? 서울은 제주도의 약 4분의 1이거든요. 케네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센터가 서울의 면적보다 크다고 하니까 이 우주센터가 확대되면 어느 정도 확대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미국의 여러 곳에 발사장을 두고 있는데 이곳은 텍사스주의 보카치카라는 마을입니다. 이 스타쉽은 달 탐사를 위해서 개발된 누리호가 약 42m인데요. 이거는 그보다 훨씬 큰 70m에 달하는 로켓인데 이것이 발사될 때 환경영향 평가 제대로 안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환경적인 고려로 1.2km밖에 고려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8km 떨어진 곳에서 컴퓨터의 지붕에 콘크리트 분진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8km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멸종 위기종 피리 물대새의 개체수가 3년 만에 54%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온난화를 일으킬지.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우주의 군사와 우주 산업은 우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다영역, 네, 바다와 지상과 하늘과 우주 모두를 군사화하는 바로 그런 삶의 군사화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현대 전쟁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얘기한 위성이고요. 적에도 쏠릴 수많은 위성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위성과 수신할 초음파 탐지기 소나라고 불리는 바로 그런 물체인데요. 이 초음파 탐지기가 이 해저에 설치되거나 군함에서 움직일 때 누가 학살이 될까요? 해양 생물들이 학살이 되고 그래서 이지스 구축함도 수많은 전쟁 훈련이 이럴 때마다 몇만 마리의 포유류들이 학살되는 것입니다. 즉 삶의 군사화는 생명에 대한 학살을 이야기하며 바다에 대한 학살을 얘기하며 결국은 우리 자신의 멸종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가 잠길 정도로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셔서 최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안내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가 이 발표를 사실은 좀 충분히 하시라라고 시간을 충분히 쓰시라라고 말씀드렸던 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함께 공유하고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한화우주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있죠. 군사화 문제 그리고 환경적 측면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사실 이거 육지 사람들한테도 보여줬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주 섬 전체가 군사화되고 있구나라는 우려에 대해서 지금 한화우주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너무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 사람들도 체감하지 못하는 속도로 이렇게 빨리 제주섬이 우주전쟁성으로 이제 기능하게 될 것이어서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환경적 측면의 얘기 중에 저는 정말 충격적인 건 우리 남한의 군 정찰 위성이 미국 그 밴더버그 기지에서 쏘아 올려졌잖아요.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 발사체에 실려서 쏘아 올려졌는데 그 로켓 발사체에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 이산화탄소가 보잉 747 그 비행기 395대, 395. 예, 그 비행기 395대가 대서양을 건널 때 나오는 그 오염물질의 양과 같다. 사실 이런 측면만 보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심각하게 그 심각성을 좀 느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뭐 정의당 위원장님도 와 계시고, 그리고 송악산 반대 투쟁하시는 김정은 선생님도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재청기획 대표님도 와주고 계셔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게 돼서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2부 내용 살짝 제가 안내를 드리자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습니다. 우주 클러스터 삼각, 어디로 이렇게 삼각을 만들어 볼 것인가. 아시겠지만 대전은 연구와 인재개발 기능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전남은 그 발사체 산업을 기능하게 하고, 그리고 경남의 위성 산업을 주축으로 해서 삼각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며칠 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어요. 이 내용 안에 제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주는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안에 사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영훈 도정에서 제주가 관광업에 너무 치우쳐 있다.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첨단 우주 산업으로 제주의 미래를 열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주센터 얘기, 하원 테크노밸리 얘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절차나 과정을 사실은 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한화 우주센터가 지어질 장소는 탐나대 부지입니다. 지금은 삼다수 공장 어디 있죠? 남원에 있잖아요. 근데 원래 삼다수 공장이 지어질 뻔했던 곳이 바로 하원입니다. 그 밑에 상위 지하수라고, 제주 지하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그 지하수가 존재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지금 하나 우주센터 위성 공장이 지어지는 거예요. 수백 개의 위성을 이제 하늘로 쏘아 올리겠죠. 적외도 위성은 군집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한두 개가 다니는 게 아니라 군집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밤하늘을 볼 때 반짝이는 것이 별이 아니라 위성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그게 제주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 탐나대학교 부지에 한화 우주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과연 제도적으로 맞을까? 로켓 발사, 위성 발사 하고 나서 제주도정에서는 앞으로 한화가 하려는 일에 행정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서 언론에 뿌렸거든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과연 어떤 의미일지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우리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순애님의 발표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순애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몇 분 동안 하실 거냐고 제가 20분 안에 좀 끝내겠다고, 먼 길 오신 분들도 있고, 아까 또 이렇게 계속 눈발이 좀 날려서 가시는 길들이 좀 험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최성희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참 이렇게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어깨도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이 세상들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기후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첨단으로 우주로 나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과 내 옆에 있는 어떤 생명들을 어떻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인데, 자꾸 우리는 본질을 잊고 더 앞으로 더 높이 나가는데 사실 자본이 그걸 주도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들의 삶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겁지만 한 번 더 문제를 들여다봐야겠고,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들, 그리고 바로 이 제주도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리더십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탐나대학교 부지는 아시다시피 94년에 하원 마을회가 대학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마을이 좋은 마음으로 마을 공동목장을 헐값에 내놨습니다. 헐값에 내놨지만 그 탐나대학교는 결국 부실 운영돼갖고 탐나대학교가 폐교됐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 제주도가 416억을 들여서 탐나대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저는 이 과정도 정말 좀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 공동목장에 얼마의 그 하원 마을회가 마을 공동목장을 얼마에 내놨을까. 그리고 이 탐나대학교 법인은 이걸 다 헤쳐먹다가 결국 제주도에다가 416억에 결국 대파한 꼴이 되는 거죠. 그 학교 운영의 책임을 결국은 저는 제대로 제주도도 묻지 못하고 또 그 제주도 어떤 혈세를 들여서 이거를 또 이렇게 좀 막아준 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탐나대학교는 이때부터 매입할 때부터 이 용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주에서 끊임없이 좀 논의가 많이 되었었고 제주원권도 그거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자를 발표하기도 했었고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도 좌담회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좀 이렇게 좀 합의한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전문가나 도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 방안을 관련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좀 전제되어야 한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탐나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이 하나우주센터로 가는 부분은 2013년 오영훈 도지사가 이 탐나대 부지에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때부터 굉장히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탐나대가 지금까지 학교 시설 용도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걸 폐지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 공고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 지구단위 계획 예산에 어떤 10억 원의 추경이 편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과 그 사이에 하나 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최수영 위성체계 SAR 검증 위성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가 7월에 하나와 제주 민간 우주산업 육성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 MOU 체결하면서부터 약간 제도적인 이 절차들이 좀 더 빠르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날 결국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학교 시설 용도를 폐지하는 그런 것을 도시계획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가 7월 19일 날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는 탐나대 부지에 대한 어떤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용역 계약이 좀 체결이 되고요. 이게 10개월 용역 기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내년 9월 정도에 이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용역이 좀 마무리될 것 같고 동시에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전력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는 학교 용지였던 것을 아마 용도를 좀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 아마 산업단지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전력환경 영향 평가를 또 협의를 마쳐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1월 10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공장 신축 개발 행위 허가안에 대해서 심의 안건으로 내놨었고 이걸 조건부 수용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 시스템이 신청한 공장 신축 개발 행위는 보면은 건축 면적이 1,514제곱미터 그리고 연 면적이 16,177.8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그리고 높이가 약 20m 정도 되는 그런 공장 계획안입니다. 올해 9월에 용역이 마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급물살을 탄 2023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탐나대 부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무성했었다가 작년에 이렇게 급물살을 탄 탐나대학교의 어떤 하나 위성공장, 하나 우주센터의 어떤 설립 논의가 왜 그랬는가 이거는 되게 졸속 추진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공장 신축 개발 행위 허가안을 조건부 수용하면서 제주도가 아마 뭐라고 발표하냐면은 하나 시스템에서 12월 중에서 공장 설립 승인 신청들이 오면은 이런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조건부 개발 행위에 대한 조건부 수용이 됐고 조건부 허가가 됐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관계 부처가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관계 부처에다가 이거를 신청을 다시 하면 이거를 승인
승인하거나 뭐 불승인하거나 이러한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12월 중에 그러니까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으니 12월 중에 빨리빨리 이걸 연내에 하겠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안에는 실질적인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탐나대학교 부지예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의 중산간에 굉장히 다 이렇게 숲으로 우거진 이런 곳이고 여기에 지금 이 부지를 보면은 지금 자연 녹지 지역 이게 30만 제곱미터 약 10만 평 정도 되는 데인데 대부분 자연 녹지예요. 그러니까 29만 2천 제곱미터가 자연 녹지 지역이고 상대 보전 지역이 약 8,700 제곱미터 그리고 절대 보전 지역이 약 3,300 제곱미터 그리고 여기 다 대부분이 거의 29만 제곱미터 정도가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저희 환경영향 지금 여기에는 환경영향 평가의 건축물의 설치 사업을 보면은 여기 1번 이게 제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도시계획안의 녹지지역 및 도시계획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사실 환경영향 평가 대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환경부의 공무원들하고 통과를 해봤는데 약간 지금 제주도의 상태는 좀 제주도의 이런 절차는 굉장히 의례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사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돼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 용지를 폐지를 하고 새로운 산업단지 용지로 가는 거고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려면 사실 전환평이 협의가 완료가 돼야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 지구단위 계획 안에 또 개별적인 개발 행위는 또 이게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면 또 환경영향 평가를 또 따로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전환평도 되지 않았고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 개별적인 개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내온 상황은 좀 이례적인데 근데 혹시나 그런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개별적인 사유지들이 있으면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다 완료되기도 전에 개별 행위가 왔을 때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되지 않다고 해서 개발 행위를 다 묶어두는 것은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살펴봐야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개별 사유지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도유지인 상황에서 사실 좀 합리적인 절차라고 한다 그러면 전환평 협의가 완료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개별적인 또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면 또 개별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 완료한 다음에 개발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지만 이 법적인 걸 피해갈 수 있는 게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환경영향 평가가 지금 협의 단계로 제출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용역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 정도에 전환평이 보고서가 완료가 되고 협의가 들어갈 텐데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착공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 하지만 지금 하나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고 아까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개별 대상이어도 이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맞춰야만 실질적인 개발 행위가 가능하고 그 전에 만약에 착공을 하거나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건 사전 공사가 돼서 사실 위법한 행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제가 이렇게 기사를 봤더니 우선은 이렇게 환경영향 평가 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것이 서로 의도된 것이든 아니면 지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든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 없이 개발행위를 허가해서 금강역 환경청에서 뭐 이렇게 특사경에서 뭐 수사를 나섰다 이런 게 제가 최근 뉴스로 충청도에서 충청도 감사과가 이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걸 봤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게 되게 2020년 기사인데요. 지금 그 제주시 새별 오름의 관광자원화 개발을 하면서 이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8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도 안 했었고, 하여튼 이런 경우가 되게 제주도가 많답니다. 많아서 이게 2020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이거에 관련해서 좀 종합감사를 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뭐 생산관리 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뭐 어느 정도 이상이면 반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6회에 이르고, 뭐 2018년 뭐 기반시설 공사의 경우에도 뭐 그렇지 못해서 이게 그 감사위원회 일상감사를 통해서 뭐 통보받았다. 그래도 협의를 거치지 않을 때 그대로 공사를 시행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의도적인 것이든 아니면 제주도가 그만큼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또 이게 제대로 감시하는 그룹들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 공사 먼저 좀 진행한 사례들이 좀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까 제가 이 탐나대학교가 지하수 관리 특별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산간 지역은 여기 약간 녹색하고 하여튼 이렇게 중산간 지역의 그 연한 이게 무슨 색깔인가요? 하여튼 이 색깔이 지금 지하수 관련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 구역이에요. 그래서 제주특별법 제382조 그리고 지하수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지하수의 과다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방지와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 구역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그 작년에 제주에서 나온 그 물관리 종합계획 보고서 이따만한 걸 봤거든요. 이게 이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물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물관리 계획을 세워도 아무런 말짱 도루묵인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그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 구역을 설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 지역에 대해서 입지 규제, 어떤 규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게 지금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 구역을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개발 행위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제주도가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11월 10날 열린 그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봤는데 여기서 어떠한 맥락에서 이 조건부 수용이 되었을까라고 해서 봤는데 사실 저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 심의 과정에서 뭘 검토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물론 종합적인 모든 것들을 볼 수 없겠지만 분명 그 심의 과정에서 이게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될 부분들을 여지를 사실 파악을 하고 좀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올릴 때도 그 도시계획 심의에 올릴 때도 사실 공무원들이 절차상은 사실 저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이걸 올리기 전에 그 전력환경영향 평가라든가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좀 마무리된 다음에 사실 이거를 개별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안을 올리는 게 사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보는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있을까? 뭐 최근에 도시계획 심의위원 어떤 사람이 뭐 공무원들 전체한테 자기 자식 결혼하는 건가? 하여튼 그런 경조를 또 문자로 다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사실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 못하는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되게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들 명단들을 쭉 봤더니 대부분 거의 60%가 교수분들이시고 30% 정도가 대부분 이게 건설사나 건축 그리고 토목 이런 쪽 관련된 분들이시고 JDC 분도 계시고 뭐 10% 정도가 공무원이시고 그래서 저는 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그 위성공장이 아까 그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 지금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이고 그 주변은 다 이렇게 상대 보전 지역 그리고 절대 보전 지역이 지금 다 혼용되어 있는 곳에 저 공장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위성 제조 공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저는 실체를 잘 알고 있을까? 그 환경적인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나서 이게 지금 그 부지에 세워지기에 적합한 그런 공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위성 제조 공장이라고 하면 제가 이거는 한번 챗 GPT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위성 공장이 어떤 환경 위험을 주냐 했을 때 하도 거기서 가장 일반적인 대답이겠죠. 그러니까 위성 제조하려고 그러면 뭐 용제나 접착제나 코팅제나 세척제라든가 다양한 화학 물질을 사용할 텐데 이게 좀 부적절하게 취급하고 폐기하게 되면 결국 대기나 수질 오염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제대로 협의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이게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는 것이 좀 적합한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환경 영향 평가 그런 단계나 이런 데서 좀 걸러져야 될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저는 여기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저는 박수 치는 언론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탐라대 부지에 그러니까 위성 공장이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 우주센터가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박수 치는 언론들을 많이 봤는데 이 박수 치는 것에 상당수는 사실 제주도 내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게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뭔가 우주 이렇게 온다 그러면 제주도가 더 이거 부뚝 산업도 아니고 뭔가 첨단의 섬으로 좀 이렇게 가는 듯한 환상을 좀 심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 환상의 실체를 명확하게 저는 언론들도 좀 파헤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윗부분은 지금 제주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하나에서 한 발언이에요. 하원 테크노 벨린의 생산 공장에서 매달 8기 이상의 SAR 위성을 제작할 계획이고 반복적인 생산 공정은 자동화해서 제작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그래서 위성 제작에 필요한 생산 인력 300명은 제주에서 현지 채용하겠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 배출한 지역 인재를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채용하겠다. 이들이 향후 제주의 우주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이 될 전망이다. 굉장히 저희가 혹할 수 있는 말인데 과연 가능할까? 보세요. 엔지니어를 저는 제주대학교 출신들 지금 당장 이렇게 이성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당연히 채용하지 않겠죠. 그러면 엔지니어는 대부분 육지에서 연구원들이 내려와서 담당을 할 것이고 제주대학교 출신들 뭐 공대 나오는 출신들이 가서 단순 조립이나 시설 관리를 담당할 거라고 봐요. 보통 위성 공장 이런 위성 제조 공장들 사업체에서 이렇게 인력 구인하는 거 봤거든요. 보통 고졸 이상 이런 생산 조립직들은 보통 고졸 이상부터 다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어떤 조립하는 아니면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은 제주도 대학교 출신들이 하게 하고 그리고 나름 연구직이네 뭐 이렇게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인력들은 다 육지에서 내려오는 결국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창출되는 그런 고용 인력이 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다. 이게 300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여기 나오잖아요. 생산 공정 자동화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면밀하게 하나에 좀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난 1년, 작년 1년에 이렇게 빠르게 추진되는 이런 과정은 결국 오영훈 도정이 임기 안에 성과를 지금 최근 재판도 걸려있고 막 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초반에 빠른 성과를 만들려는 무리한 욕심이 좀 빚어낸 결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욕심 때문에 지금 도민들과 이렇게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도민들과 공론화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 탐라대학교를 어떤 식으로 어떤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같이 그리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그 안에 있는 개발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순서들을 따르지 않고 지금 뒤죽박죽 막 얽혀놓고 그리고 아마 오영훈 도지사의
선언에 따라서 밑에 그 공무원들이 지금 맞춰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그 최성희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나 시스템은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죠. 방산 기업이고 지금 뭐 최근에 주가가 또 엄청 지금 올랐던데 지금 그 밑에 있는 제가 이렇게 따옴표 부분은 하나 시스템에 대한 최근 기사를 제가 따온 거예요. 하나 시스템의 신규 수주는 방산 부분에 집중됐고 전차나 함정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육중한 무기를 만들지는 않지만 무기에 탑재되는 두뇌라고 부를 수 있는 각종 시스템과 장비를 납품한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무기 체계에도 하나 시스템의 장비가 탑재된다. 일례로 하나 시스템은 지난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청궁 2에 탑재되는 핵심 센서인 다기능 레이더를 납품했고 폴란드로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에도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조준경과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장착된다. 그리고 뭐 지난해 HD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수주한 2,400톤 연안급 경비함 6척에도 하나 시스템의 전투 체계가 탑재됐다. 그래서 저는 사실 도민들하고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민들이 탐라대학교 부지에 이 전차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 온다 그러면 도민들은 찬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 우주센터가 얘기하는 이러한 그 레이더가 실질적인 그 재래식 무기에 어떠한 중요한 기능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도민들은 찬성을 할 것인가? 저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톡 까놓고 좀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허가를 내줄 수 없어요. 지금 도에서는 허가를 내주겠다, 인허가 절차를 내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마쳐야만 사실 인허가가 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려면 다시 6, 7개월의 기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환경 영향 평가를 저는 인지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공무원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냥 그걸 패스하고 간다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저희가 이거 감사를 청구하고 그리고 고소고발을 하고 이런 진행을 할 것이고요. 혹시나 이렇게 뒤늦게 뭐 오늘 저희가 했던 이거를 듣고서 어디선가 듣고서 뒤늦게 부랴부랴 이런 형식들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다시 또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텐데 그 기간, 올 한 해의 기간은 저는 도민들과 이 탐라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최첨단 산업, 우주센터, 그리고 우주센터와 연계한 각종 레이더 산업들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전 도민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공론화 과정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라는 기업이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의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작년 한국의 방위산업 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고 한화 같은 경우에 세계 26번째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위성 발사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주가가 진짜 급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점들 저희 이렇게 계속 들여다봐야 할 지점들이고, 그리고 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아까 그 적외도 인공위성은 전쟁의 눈이라고 하거든요. 한화 시스템의 위성철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주를 전진기지 만들겠다고도 했지만 이거 많이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수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출하고 어디 수출하고. 우리 땅에서 만들어진 이 전쟁의 눈들이 많은 시민들을 학살하는 그 전쟁에서 직접 쓰이게 될 것인 거예요. 과연 제주 도민들은 이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아까 김순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까발려져야 한다, 그리고 여러 절차들이 지금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지점들 꼭 오늘 좀 같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2시간 가까이 되었지만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셨죠. 정말 정말 들어도 입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이지만 꼭 한 가지, 우주산업의 우주 군사화 문제와 환경적 측면, 그리고 특히나 제주에서 이런 위성공장, 전쟁의 눈으로 쓰이는 위성공장이 들어오는 것에 과연
평화의 섬 제주의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가, 절차적인 그런 합의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는 걸 함께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20분 정도, 10분 정도 질문을 얼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해요. 질문 많이 던져주십시오. 저희가 매주 이제 모여서 공부 모임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손 번쩍번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있을까요? 제 입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는데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네, 선생님께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여기 저희 지금 뉴탐사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서 그 사전에 양해 못 드렸는데요. 뉴탐사 김순애 공동대표께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그냥 가능한지 하는 그런 절차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탐라대 부지가 워낙 그 수용될 때 그 마을 주민들하고 그 이렇게 합의된 내용 중에서 이걸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시 그 마을 주민들하고 뭔가 협의를 거쳐야만 되는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제가 그 협의 내용까지는 보질 못했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원래 이게 공공 목적으로 이렇게 수용된 토지잖아요. 토지여서 그 공공 목적이 사라졌을 때는 그거를 다시 환매에 대한 어떤 공지를 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제가 좀 봤었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수용되고 나서 그러니까 1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일단 그 기한에서 약간 그게 사라진다라고 좀 이렇게 그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좀 이렇게 한번 환매 여부를 다시 공지하는 부분들은 제가 좀 파악했을 때는 그 부분은 좀 사라진 것 같고, 근데 그 마을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그 어떤 식으로 서로 문서 조항들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데 아무튼 오영훈 도지사가 작년 1월부터 계속 하원 마을에 가서 거기에 마을의 분들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같이 한 것들을 언론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그리고 마을회가 그냥 언론에 그 드러난 걸로는 여기에 어떤 그러한 첨단 뭐가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식의 또 발언을 한 걸로 제가 언론에서는 봤어갖고, 마을에서 지금 약간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공공용도뿐만 아니고 공공용도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로 쓸 수 있도록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 문제, 제가 한 2, 3년 전에 언뜻 이런 비슷한 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 문제를 그냥 공지만 하면 되는 내용인지 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게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거 제안인데, 지금 어쨌든 이 내용이 하원 마을에서 계신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토론회를 두 번째로 오히려 그쪽에서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제안이시고, 근데 김순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원마을 노인회에서는 뭐라고 인터뷰를 하셨냐 하면, 말이 키워지던 땅에 사람이 키워질 수 있어서 자기는 너무 기대가 된다. 사실은 이 산업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좀 호응하고 있는 식으로 보도자료는 그렇게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원마을에서에 가서 뭐 이렇게 로켓 발사된 거 아시냐, 이런 인터뷰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도 여기 뭐 은영님 통해서 나왔었는데, 뭐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그런 게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사실은 앞으로 이제 과제로 좀 지적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을회 같은 경우가 가장 저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을회가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사실 저는 인원이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힘을 받고 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오영훈 도지사가 이게 마을회가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게 언론에서도 무조건 박수치는 이런 첨단 산업이라고만 지금 생각을 하는 지점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사실 접촉할 수 있는 지점들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그 연결의 끈 같은 거를 좀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좀 접촉할 수 있는 지점들을 어느 분들이 좀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들은, 근데 보니까 제주가치에서 예전에 그 하원 마을 공동목장 탐사하고 좀 그랬던 기획들이 있어서 한번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들은 좀 드려봅니다.
끄덕끄덕 해주시는 걸로 답을 들은 것으로 정말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예, 함께 좀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단순한 질문인데 혹시 그 우주산업 삼각축으로 그 전남의 발사체, 경남의 그 위성, 그리고 대전의 이제 연구 개발 중심 이렇게 이제 삼각축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화가 갑자기 제주도로 온 이유가 혹시 조금 나오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좀 그 아까 하원 마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한번 좀 마을 분위기를 한번 좀 물어는 보겠습니다. 목장 원래 이제 목장 40만 평 중에 10만 평을 내어줄 때는 교육기관으로 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마을에서 동의를 해줬던 거였는데 지금 이거를 아까는 보니까 제목에 하원 테크노 캠퍼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교육기관적인 성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근데 아마 그렇게 바꿨으면 그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마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게 없이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굉장히 싸게 공공 그 교육 용지로 마을 주민들이 내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그냥 그 전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을 분들의 의견이었거든요. 저희들이 마을 목장 탐방 갔을 때 그 목장 조합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자기 목장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 그 오영훈 지사도 여러 번 선거를 했고 거기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마을을 미리 이제 그 어떤 이런 좋은 장밋빛 이런 걸 가지고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좀 마을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는지 뭐 어떤 마을에 다른 의견들이 있는지 이런 거는 한번 알아보는 정도는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선 선생님 아까 네네. 그 하나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 옛 탐나대학 부지가 그 아까 31만 평방미터 중에서 하나 우주센터의 면적은 약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옛 탐나대학 부지가 지금 언론에서 가칭으로 불리면서 하원 테크노 밸리 캠퍼스라고 그렇게 굉장히 기만적인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조금 그 기만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우주 산업뿐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 그리고 이제 그 각종 그 첨단 교육 아마 그런 것을 도정해서 언급을 해서 주민들은 이것이 또 무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아마 첨단 교육적으로 그렇게 연결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만적으로. 그리고 지금 박찬식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제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는 것은 그 경남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 항공 우주 산업의 약 70%를 차지한대요. 그 중에서도 항공산업은 약 70% 그리고 이제 우주산업은 약 30%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번에 항공우주청이 세워질 사천을 비롯해서 경남과 사천은 이미 항공우주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를 이제 그 위성 특화체로 한다고 그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이제 아마 많이 또 카이라든지 중심이 될 것 같고 전남 쪽 같은 경우는 원래 거기 그 고흥에 발사장이 있잖아요. 그 고흥 원래 기존의 발사장 옆에 민간 발사장을 짓는다. 그러니까 민간 발사장은 기업 발사장을 짓는다. 왜냐하면은 발사장은 그 육지세면은 모든 지역들에서 찬성하는 지역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그 기존의 발사장 옆에 기업 발사장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타협을 보려 했던 것 같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발사체 제작 특화 사업을 한다고 그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과기부 건물도 있고 방사청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국방과 어떤 그런 기존의 연구 기관들이 있어서 그렇게 특화를 이제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주가 왜 빠졌느냐?
이제 저는 그거는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항공우주 산업이 활발했던 지역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오영훈 도정이나 원희룡 도정의 공통점은 둘 다 잔악계나 우주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주로 우주 산업을 끌어올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주는 로켓 발사각이 가장 최적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제주의 수많은 포럼들을 유치하면서 제주의 지형이 그 화성에 탐사하기에 훈련하기에 좋은, 실험하기에 좋은 지형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지질적으로 제주가 좋다라는 말을 기존의 그 포럼 등을 통해서 이 제주도정은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기업들을 계속 끌어들이려는 노력들을 계속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그것들을 선전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그렇게 그 도정이 다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의 그 특채로 된 사람이 그 항공우주 박사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많은 연구 예산이 깎였다.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살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연구 예산이 깎였을지 모르나 저는 제주에서 오영훈 도정이 바라는 것은 제 추측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보다 오히려 그런 하나 같은 그런 대기업, 페리제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스타트업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나름의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컨택 같은 경우에 투자진흥지구 또는 이제 세금 감면,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도정이 그런 투자진흥지구 감면세 등을 통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자꾸 보여드리는 게 이 흐릿한 이 지도잖아요. 이 제주의 군사화에 지금 한화라는 민간 기업이 우주센터 지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사실은 안보가 기업, 자본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보 문제를 자본이 잡고 흔들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정말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지만 좀 두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좀 역할들 찾아보고,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이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우주 군사화와 로켓 발사 반대하는 사람들 텔방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3명, 4명 이렇게 참석할 경우가 많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어려운 사안이지만 함께 들여다봐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나중에라도 질문을 다 이렇게 전해주시면 저희 안에서 논의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